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민법이 들으시면 돼요. 총책, 재산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돼 있어서 시험 범위를 총칙도 있고 물권법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총칙은 법률 행위를 배울 텐데 총칙을 배우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므로 뒤에서 나올 부분들이 앞에 부분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중복이 돼.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그냥 한 바퀴 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전체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세히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과거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제가 언급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인생을 빨리빨리 판단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다 저 정숙 여사처럼 대통령 사모님 되고 앉아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공부가 잘 못해서 11월 달부터 오신 거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한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 게 그런 분들도 역시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공부 잘 되냐 물어보면 5월 달에 왔으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5월 달에 왔으면 1차 만에 이렇게 자꾸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말아 그냥 쭉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부분을 배우더라도 뒷민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뒷부분이 연결이 되므로 그냥 참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이 백두산을 갔을 때 이 백두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럼 밑에서 정상까지 다 한번 갔을 때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여기 바닥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럼 오늘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문제가 풀리니 안 풀리니 그러지 마시고 정상까지 한번 올라갔다 와야 한 바퀴 가야 문제가 풀린다고 아시면 되고 어느 것이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시고 인내가 또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꼭 참고 계셔. 한번 배우고 야 환불해 주시오 그러지 마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민법은 출제 범위가 있죠. 민법은 1편, 2편, 3편, 4편, 5편에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냐면 1편은 총칙, 2편은 물권, 채권 이 두 개를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자 5페이지에 맨 좌측 위에 제1절 제1번에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거기다가 제1절에 권리 변동 원인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권리에다 밑줄 그시고 처음 오신 분들 권리에는 이렇게 위로 빼시고 재산권 이렇게 써보셔. 재산권. 권리에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오는데 이 재산권에는 크게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현존하는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해요. 현존하는. 따라서 물권의 대상은 분양권은 앞으로 완성되는 물건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은 현존하는 물건이 아니야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물권은 현존하는 물건을 현존하는 특정 물건을 지배해. 채권은 뭐냐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채권은 외워본다. 채권은 청구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 이 자체에도 사람과 물건. 그래서 특정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고 물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물건만 놓고 봤을 때 다 같이 물건 내놓으시오.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라니까 다 물건 내놓으시오. 그리고 물건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노인 책에 대해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 그래서 앞에 물건을 갖고 있다고. 근데 책을 잠시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네가 책 빌려준다고 했으니 잠시 빌려다오라고 넘겨주시오 할 수가 있겠지? 요걸 뭐라고 그래? 채권 이렇게 다 같이 물건 넘겨주시오. 그러면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다. 그것도 돈도 물건이야. 돈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다면 돈에 대한 권리는 물권, 채권. 물권 지배하고 있으니까 돈은 물건이요 이거. 물어본다. 수표는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면 돼. 사람 아니면 물건이라니까. 귀신이냐? 사람 아니면 물건이다 생각해버려. 그럼 물건을 다 갖고 있으면 물권. 그 다음에 물건 내놓으시오는 권리는 채권. 돈 내놓으시오는 권리는 채권. 돈 내놓으시오는 권리는. 이것을 물권과 채권을 크게 비교했을 때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물권의 종류에는 크게 여기서 쭉 나왔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권리가 다 같이 소유권.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고, 소유자에게 소유권 넘겨주시오는 권리도 채권이야. 다시 한번 소유권 넘겨주시오. 물권, 채권. 채권 이렇게 하라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 어디? 지상권 넘겨주시오 하는 권리는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래, 다 권리 넘겨주시오. 다 권리 넘겨주시오. 물건 넘겨주시오. 이런 건 다 채권이다 하시면 돼.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갑이 요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을 때,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하면 변동이 일어나냐, 요거 배우는 거야. 갑이 소유하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을에게 넘어가는가, 이걸 배운다고. 그래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통틀어서 다 같이 변동. 여기다가 여러분들 변동이다 밑줄 그시고, 오른쪽 맨 우측에 그 법률 효과에 맨 위에 칸에 법률 효과에 권리 변동 나오다? 그 변동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변동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권리 변동은 이렇게 써봐.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가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권리가 발생한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성립이 된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변동이라고 해요. 득실 변경을 쉽게 말하면 다 득실 변경. 그래서 취득, 발생, 성립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권리가 누군가에 넘어간단 말이야. 변경. 지금 갑이 소유하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것을 변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변경.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하지.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해서 변동이다 이런 말을 쓰면 돼. 아셨나?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 성립, 그 다음에 변경, 소멸하는 그런 현상을 통틀어서 변동이라고 한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권리 변동 원인이라고 쓰여있어. 원인. 그럼 원인에다 몇 줄 그시고,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두 개가 있어. 권리 변동 원인이 몇 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배울 하나의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아닌 경우는 다 법률 규정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에는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야. 쉽게 말하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권리가 넘어가는 현상을 잊어놓는다고 그래. 권리가 통째로 넘어간다. 다 같이 통째로 넘어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잊어놓는다 이런 말을 쓴다고. 또는 이전된다. 근데 이 갑이 소유권이 을의 자식에게 넘어가는 원인에는
하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 있어.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을아, 내가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마. 그랬더니 넙죽 절을 내, 고마워서.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전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래서 밑으로 쭉 쓰지 말고 양가로 3번으로 넘어와봐. 밑으로 쭉 양가로 3번 넘어와봐. 법률행위는 한번 읽어본다. 법률행위는 시작.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그냥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다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권리변동 원인을 법전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변동 원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야. 권리변동 원인을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권리변동이 생기려거든 법에서 충족되어야 할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을 그냥 요건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원인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면 갑이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갑이 의사표시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다가 상속. 상속은 의사표시 없이 그냥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가는 방법 두 개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무슨 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법률 행위만 배운다 아시면 돼. 총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출제의 범위는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것이야. 이해하셨나? 자, 한번 읽어본다. 유언도 법률 행위다. 혼인도 법률 행위다. 계약도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우리 시험은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재산법만 시험 범위야. 재산법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 물권 변동도 생기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의 변동도 생기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친족권의 변동, 상속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법률행위여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다. 혼인은 법률행위요 아니요? 의사표시 들어갔잖아. 이혼도 법률행위지.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이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계약도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다 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그 과정을 배우는데 주로 계약을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계약은 3편에 제3편 채권편에 계약이 있었어. 아까 다시 여기 눈을 잘 봐야 돼. 자, 한번 읽어본다. 3편 채권,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럼 여기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채권 생긴다는 것이야.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건 채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채권이 생기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계약만 배운다 아시면 돼. 그러면 이 계약을 여기서 생기는 계약을 자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나만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도 그래. 자, 한번 외워본다.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선 큰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이 계약에는 자 여기서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불렀냐면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러면 채권계약을 들어가 보면 자 제3편
채권 그리고 이장 계약을 지금 다시 이렇게 갔다 온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계약, 제2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채권 생긴다. 거기까지 연결됐나? 그러면 이 중에 우리 계약법에 나오는 2절부터 쭉 15절까지를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요 2절부터 15절까지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약법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전형계약. 여러분들 귀찮지만 저 뒤에 한번 가보자고. 페이지 83쪽을 한번 보셔. 페이지 83 여기 써 있잖아. 페이지 83쪽 이렇게. 그리고 기본서 가면 기본서는 안 가져왔겠지만 329페이지 뭐가 있어. 그러면 자 83쪽을 한번 보셔봐. 83쪽에 계약의 유형과 종류 나오나? 근데 그 중에서 기본서는 가지마. 기본서는 없어. 그냥 제목만 있어. 그냥 기본서는 안 볼 테니까 그냥 책만 딱 보고 기본서 한번 갖고 오신 분들은 봐봐야 소용없어. 거기 그냥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그냥 전형계약 제목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요약집 봤더니 83페이지에 계약의 종류의 왼쪽에 무슨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나봐. 우리가 두 사람이 화해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화해하면 수인이 이 얘기 해야지. 화해하면 채권 생긴다고 그 얘기 했더니 또 이 얘기 못해? 참나 이런 사람들 데리려고. 화해하면 뭐가 생겨? 채권. 화해가 뭔지 모르지? 화해해봤잖아 우리. 다시 한번 양보해서 분쟁을 종지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하거든. 그럼 화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양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쨌든 여기 딱 나오면 전부 채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계약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세 가지만 시험 범위다 하시면 돼. 14개의 계약 중에. 그러면 자, 문제. 매매는 매매는 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렇게. 임대차는 비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여기서 매매에서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제 나온다고. 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걸기로 하는 보증금 계약이 이루어져. 어디? 보증금 계약은 비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어째 틀려? 맞지. 여기 없으면 다 비전용 계약이요. 나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감을 못 잡겠네. 여기는 전용 계약이고 여기 없으면 전부 비전용 계약이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경계라는 게 있어. 경계. 여러분들 경계에 그 취소 배운 사람들은 이청경 담양강이라는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 이청경 담양강. 구채물 없애버리고 신채물을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을 경계라고 그래. 어디? 경계는 비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렇게. 여기 없으면 다 비전용 계약이야. 어디? 계약금 계약은 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여기 없으면 다 비전용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다 비전용 계약이니까. 상계. 퉁치자 하는 계약을 상계는 비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근데 상계는 계약이 아니고 다 같이 단독행위. 퉁치자 이건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전용 계약이다. 비전용 계약이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지금 가는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고 이 계약을 다 같이 채권계약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서 5페이지로 가면 5페이지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두 번째 칸에 거기 여기에 그 계약에는 봐. 계약에는 요 계약을 한번 봐. 계약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 다 같이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 찾았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증여 14개의 계약은 물권계약이야, 채권계약이야. 뭐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돼. 14개의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한다 해버리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채권계약에 전용계약에 몇 개가 있었어. 전용계약에. 거기다 가로해봐. 1번 전용계약에 15개 이렇게 써버려. 15개. 전용계약이 몇 개 있었어? 여기. 도급 여행계약까지 해서 15개. 그 다음에 거기에 경계, 대물변제는 전이요, 비전형이요?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권계약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계약이나 또는 제한물권 설정 계약을 그냥 물권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혼인과 같은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신분계약 또는 가족계약이라고 그래. 그냥 구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자, 그래서 다시 가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라는 게 이 법률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3편에서 나오는 계약을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무슨 계약? 채권계약. 그럼 혼인은 무슨 계약? 가족계약. 가족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총칙에서도 물권을 생기는 계약은 무슨 계약? 물권계약 이름 붙였다니까. 물권 생기면 무슨 계약? 채권 생기면 채권계약. 가족 생기면 가족계약. 가족이 되잖아, 혼인하면.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법률행위, 그리고 2편, 물권, 그리고 여기서 특별법에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배우는데 여기서 5문제 나와. 한 문제씩. 한 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 평균.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법률행위 한 부분에서 10문제가 나온다 아시면 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6페이지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라는 게 나와.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그래.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밑에다가 여기에 맨 밑에다가 제목 조문을 지금부터 메모온다. 맨 밑에 거기에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밑에다 메모해 보셔. 뭐라고 메모하냐면 여기 매매는 이렇게 메모하죠. 맨 밑에다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메모해. 처음 오신 분들 또 써줘야 되겠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무슨 권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까 지금 배웠던 내용이 효력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리고 이거 해줘야 채권 생긴다 그 말이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근데 아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을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요 계약을 임대차라고 그래, 교환이라고 그래, 매매라고 그래. 매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 매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 약정했으면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제 다시 한다. 약정 지키시오.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 이제부터. 약정 지키시오. 이걸 뭐라고? 채권. 그럼 채권은 아무에게나 약정 지키시오 해야 돼. 약정한 사람에게 지켜달라고 해야 돼. 그 약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약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뭐라고 배웠어? 다시 대항력. 약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배웠던 거야, 우리가. 주택임차권은 채권이고 약정한 임대인에게만 약속 지키시오 해야 할 텐데 건물을 새로 산 사람에 대해서도 약속 지키시오 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다 같이 인주 맞추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추면 대항력 생기다 이런 거 배워왔잖아. 그래서 을은 갑에게만 약정 지키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약정은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요? 이것을 둘 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다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자 여기 봐.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고 을이 대금 지급했다고 약정했다면 두 사람은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것을 자 따라서 해봅니다. 의무부담행위. 요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한 것을 뭐라고 그래? 의무부담행위. 그럼 여기 갑을간의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밑에다 써. 이제 밑에다가 아까 그 매매계약 밑에다가 양가로 1번에 매매 썼나 안 썼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약정한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부담행위 이렇게 쓰라고. 약정한 행위를. 약정한 행위를 무슨 행위? 부담행위. 그러면 갑이 X 지금 등기부가 X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자 여기 보자. 이 X 토지 소유자는 실제 진짜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병에게 매매를 해. 잘 들어. X 토지 등기부는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 와서 소유자인 것처럼. 이해가? 그리고는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갑과 병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해, 채권 취득을 해. 소유권 취득한다 하면 안 된다. 채권 취득을 해. 그래서 이 을이 병에게 X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이전 약정하면 을은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을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소유권 넘겨주면 되므로 자, 여기서 을이 병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토지 소유권은 을이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진짜 소유자는 갑이요.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그걸 이해했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는 나중에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타인 권리 매매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어도 그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그거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거 이해하시면 돼. 자, 또 이제 눈빛이. 이거 11월 달부터 쌈내 와서 지금까지 싸먹고 있어. 이해 못해서. 토지 소유권 넘겨준다고 약속할 때는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준다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나중에 재산권을 이전해줄 거 아니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자, 밑줄 것이 여기다가 재산권 이전 행위에다가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에 간단히 써요.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지금 어디다 하냐면 6페이지에다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밑에다 쓰지 마시고 맨 밑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달에도 맨 밑에다 쓰시고 했는데 없으면 다른 데다 써놨으면 또 써야 돼, 멍청하게. 다른 데다 써놨으면 어디 써놓은지도 모르거든. 내가 알아, 여러분들. 어디다 자기 마음대로 막 기분 내키는 데다 써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또 써놓고 공부는 잘 되겠지만 다시 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알아야 되는데, 처분행위는 먼저 소유자는, 그냥 아직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럼 이 토지의 처분권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 X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온 거야. 서류를 위조해서. 그러면 을은 소유권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소유권? 없고 갑에게 있어. 그런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기와로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리고 대금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그럼 약속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약속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갑을 간의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이고 매매 계약 자체는 뭐요? 유효야, 유효.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려거든.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데, 그러려거든 이 소유자라고 기재하려거든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각종 서류를 다 넘겨줘야 돼, 등기소에. 그러면 을이 병에게 소유권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서류를 이전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인데, 처분권은 갑에게 있어, 을에게 있어? 갑에게 있다는 거야.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어. 그래서 소유권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면 이것을 다 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래서 무효가 돼버려. 무효. 그러므로 여기서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했어도 소유권 없다 이거야. 근데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이민석 이해했나? 그리고 서류를 교부해서 병 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서류 교부한 이 을이 서류를 넘겨주는 요 행위가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할 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그랬지. 이 사람이 처분권이 없는 자가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병 명의로 등기했어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야 지금. 구별하셨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해 못 오면 나는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금방 지금 을과 병 사이에 자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나중에 재산권 구별해야 돼. 재산권 이전 행위와 이전한다고 약정한 행위를 구별을 한 거야 이게. 재산권 이전 행위와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행위는 다르다 그 말이야 이게. 그걸 피부로 구분 못하면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해주고 인터넷 가면 내가 알아. 딱 거기 보니까 이해되더라. 시험 공부하는 것만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매매계약을 딱 보면 순간 다 같이 약정과 이전 행위 그걸 구별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전해주는 행위를 따라서 양도. 의사표시로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 양도는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 양도는 무슨 행위? 여러분들 자 6페이지를 봐. 맨 위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의 처분행위는 다 소유권 이전행위. 여기 보라니까 뭐 두고 있냐 여기. 그 주식 떨어졌는가 생각하지 말어. 자 다시 한다. 처분행위는 오른쪽에 써요. 설정양도 이렇게 써버려. 설정양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를 뭐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양도. 의사표시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양도. 자, X토지는 소유자가 갑이었을 때 갑은 이 토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또 처분. 그러면 이 권리를 통째로 을에게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전한다. 이전한다고 그래. 재산권 이전한대. 근데 이전에도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니까. 알아들어?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되면 양도요 아니요? 이거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 양도라고 그래. 그 양도는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 통째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용수익원은 기능, 용익권. 사용수익원은 소유자가 사용수익원은 기능만 넘기는 걸 다 설정해준다. 설정해준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통째로 넘기면 이전해준다. 사용수익원은 기능만 넘겨주면 설정해준다. 이것을 다 제한물권 설정.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걸 제한물권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기다가 1번 오른쪽에다가 소유권 이전 행위에다가 양도 이렇게 써봐. 소유권 이전 행위를 뭐라고? 양도.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 양도라고 그래. 근데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원인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 없이 넘어갔어. 어디? 갑이 사망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대. 양도냐? 아니라니까. 그런 건 상속이라고 그래. 그냥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건 양도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 양도는 권리가 다 넘어가는 것이 양도라고 그래. 그러면 제한물권자가 취득했어. 지상권 취득했다고. 지상권이 넘어간대 병에게. 지상권이 병에게 넘어간대. 양도냐? 그건 기어 이제 지상권이 통째로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제한물권이 통째로 넘어가잖아. 이제 이거 다 지상권 양도, 저당권 양도.
들어봤지? 그래서 소유권만 통째로 넘어가면 양도. 그러니까 소유권 반만 넘어가면 설정. 그러면 지상권 이제 취득했을 때는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 이렇게 병역에 넘길 때는 반만 넘길 수 없어. 통째로 넘어가니까 이걸 지상권 양도 이런 말을 쓰지. 어쨌든 여기서 여기 잘 봐. 반만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통째로 넘어가면. 그러다가 선량은 처분행위. 그리고 처분권이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량은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어디?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임대차.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이제 임차권 생기거든. 근데 그 임차권을 병에게 넘긴대. 임차권 양도. 오케이? 그 임차권 양도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응? 이전하는 건 다 처분행위라니까. 다시 한번 이전한다. 근데 의사표시로 이전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 양도. 따라서 임차권 양도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지. 근데 이때 물권을 넘기면 다 같이 물권행위. 근데 오른쪽에 임차권 양도는 채권을 넘겼지? 그래서 여기다가 준자 붙였던 것이야.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서 처분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물권 넘긴다. 채권 넘긴다. 채권 넘기면 뭐라고? 채권행위라고 하지 말고 준물권행위라고 붙여야 돼. 처분행위니까.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다 같이 설정, 양도. 근데 양도에도 다시 물권 양도, 채권 양도. 양도만 들어가면 처분행위요. 양도만 들어가면. 근데 그 양도라도 그 앞에 권리가 물권 양도 그러면 뭐라고 붙였고? 물권행위라고 붙였고, 물권 말고 어디? 지상권을 갖고 있었대. 그럼 지상권을 병에게 이전해 주었대. 지상권을. 그럼 지상권을 이전해 주는 거 양도라고 그래서 어디? 지상권 양도는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응? 물권행위잖아. 물권 넘기면. 지상권은 물권이거든.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넘기면 준물권행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처분행위 할 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부담행위 할 때는 부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 차이다 하시면 돼.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자. 문제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다. 맞아, 틀려? 맞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행위니까. 2번.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맞아? 그래,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인데 처분권이 있어야지, 이렇게. 즉, 뭔 얘기냐면, 소유권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면 다 무효다, 그 말이야. 소유권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 주면 다 무효,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매매와 임대차 이렇게 유효다, 무효다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막 나오면 다른 데서 물어봐야 돼, 공유해서. 이 토지를, X 토지를 값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제 공유라는 말을 이제 지금 한다고 내가. 3월 달에는 매매할 때 공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다고 막. 그때는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는 공유라는 말을 하는데, 공동 소유를 공유라고 하고 지분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그래. 이 X 토지의 지분이 을의 2분의 1, 값의 2분의 1이야. 그런데 이 혼자서 병에게 값의 지분까지 매매를 해버렸대, 을이 지 2분의 1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매매해서 전체 매매. 동의해? 유효, 무효다 그러면 그냥 이제는 공부할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매매 나오면 그냥 뭐 해버려? 유효해버려. 아까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아니요. 그래서 밑에
밑에 5번 봐, 5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뭐 했어?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맞아, 틀려?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1번을 문제 1번을 이렇게 5번으로 연결시켜놔. 그러면 답이 거기 해설이 1번이야. 답이 있어. 이해하셨냐고요? 문제 4번. 갑과 을과 병이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을이 갑병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정에게 뭐 했어? 임대했을 때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니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타인의 권리도 얼마든지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구별하시겠어? 거기다 메모한다 거기다가 그 4번에다가 해설 이렇게 타인의 지분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4번 해설에다가 그러면 야 타인의 지분도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타인 물건 갖다가 막 임대차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어? 된다니까. 그거 또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 표정 짓지 말고 자기들이 마치 유식한 척 하지 마시고 타인의 물건도 훔쳐다가 임대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타인의 물건 건물 뺏어서 임대해 줄 수 있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임대차 어디 갑이 소유하는 물건인데 을이 갑을 몰아내 쫓아내는 걸 침탈이라고 그래. 도망갔지. 그리고 이 침탈해서 점유하는 을이 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줘.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요 무효요? 우리는 계약 자체를 공부한다고. 자, 두 번째는 소유자가 이 물건을 뺏긴 소유자가 병에게 내 물건 내놔 그러면 병은 나는 을로부터 임대에 쓴 게 못 내는 거였다 할 수 있겠어? 내놔야 돼. 임대차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어니?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또 저렇게 해결한다고. 다시 한번 계약 따로 점유 따로 항상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 민법을 항상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지만 점유는 불법 점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네 하면서 내놓고 요 병은 내놔야지.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돼? 우리에게 임대차 약속 못 지켰으니까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따로따로. 그러니까 민법은 공부를 잘하려거든 분석을 잘해야 돼. 분석 이렇게. 잘 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임대차 계약 따로, 점유 따로, 등기의 효력 따로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 따로따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매매계약을 여러분들에게 나오면서 내가 계약 자체를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를 설명했던 것이야, 지금.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봐, 보충교재. 맨 위에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알았단 말이야. 그럼 5페이지에 1번의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다 그래. 법률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있다는 거야. 이게 소유권 넘어가는 원인에는 법률행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의한 경우도 있고 있다는 거야. 상속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냐면 법률행위와 양가의 1번 준법률행위를 물어봐. 다시 한번 법률행위와 밑에 무슨 행위? 이제 헷갈리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률행위를 물어보면서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준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게 눈의 분석 능력이, 변별 능력이 떨어지면, 딱 이거 법자하고 준자하고 차이가 있잖아, 지금.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이렇게.